YBM 3과입니다. 고1 YBM 박.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에 네가 본다면 영어 이 표지판입니다. 쌓이는 표지판, 간판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시그널 정해졌다. 이 피지컬한 건데 한국말로 좀 애매하네요. 고착된 건데요. fixated 된. 시그널은 신호입니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등은 사인일 거고 신호등에 이렇게 전멸하는 신호는 시그널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표지판, 간판, 시그널은 신호. 예, 요렇게 써진 로버트가 앞에 있어. 여기 축약형이죠. 표지판이니까 당연히 비문이고요. 이라고 요거 중요한데 read가 적혀 있답니다. 그 뜻 있어요. 뭐뭐라고 적혀 있다. 예, 타동사입니다. 뭐뭐라고. 예, 여기선 타동사인데,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read 뭐뭐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read는요, 주어가 read, 써 있어. 이렇게 자동사로 많이 써요.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이건 일종의 구어체식 표현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read가 뭐뭐라고 적혀 있다. 주어가, 정확히 얘기하면 주어가 적혀 있다. 이렇게 해야 혼선이 없겠네요. 이렇게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다로 외우시면 돼요. 네, 요런 소소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은 안 물어보니까. 자, 어쨌든 적혀 있는 표지판, 영어 표지판을 본다면 어디에서? 도로에서. 뭐 하다가? 분사구문 나왔죠? 표시할게요.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렇다면은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너는 아마도 둘러보다죠. look around. 둘러보겠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차의 앞부분을, 전방을 본다고요. 로봇 때문에. 로봇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떤 로봇이냐 하면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네요. 로봇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로봇 대신 쓴 거잖아요. 단수니까 S요. 표시할게요. 문법.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너는 confused, 잠시 confused 된, 이거 이형식이죠. confused. 사람 기분 나타낼 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알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수동태가 아니죠. 혼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란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잠시 동안. 하지만 웃는다. would be but would laugh. 웃을 것이다겠죠. 네가 알 때, 대절이야를 이 왼절 속에 있는 대신 목적어, 이렇게 이런 경우의 명사는 제가 진하게 표시하잖아요. 노란색이 좀 진하죠. term은 용어입니다. 로봇이라는 용어가 의미한다고요. traffic light, 신호등을요. 남아프리카에서 visitors,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있어서. 여기 for의 뜻이 조금 다채롭죠. 위해 또는 때문에, 있어서. 이러한 단어의 독특한 이용은, 사용은 cause,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독특한 사용이요, 이것은 또한 강조한다. 전 세계 영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varieties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의 복수형이잖아요. 이게 동격의 콤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어들이죠. 영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양한 영어들의 다양성, 즉 동격 콤마, 즉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이죠. 영어의 종류들의, 다른 종류들을 이렇게 목적어니까요. 강조하는 것이다.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한다면 어떡할래? 가정법,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인데 지금 다 과거처럼 하고 있죠.
너 아마 할 거야. 혼란스럽겠지, 그렇게 되면. 이 지문 전체가 가정법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아마 웃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형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색깔로 표시하자면 be laugh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니까 B고 이거 다음이니까 얘는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동사 원형이죠. 언제? 네가 배운다면 뭘? 대절이야를. 이건 현재죠. 이게 가정법인 거죠. 이게 뭐뭐 한다면, 이걸 배우면, 이게 이미 한다는 그냥 단순 가정, 전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 사실이잖아요. 의미 한다는 걸 배운다면, 과거고 현재처럼 쓰였지만 이건 다 가정법에서 비롯된 거니까 현재처럼 해석해야죠. 아마 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강조. 여기선 또다시 이제 현재죠. 메이나 마잇이나 둘 다 메이의 과거가 마잇인데 그거는 이제 초기의 원류, 그렇게 원형이 거기서 시작된 거고 실제로는 같이 씁니다. 의미할지도 모른다. 약간 더 단정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요새는 다르게 메이보다 마잇이 조금 더 단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단을 좀 나눈 게 이거 내용적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마잇 헷갈려? 그래도 현재야. 일단 알아둬. 현재잖아. S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 S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단어 뜻도 중요하지만 문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보세요. 밑줄로 표시할게요. 이게 현재인 이유는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원형이에요. 요게 현재인 이유는 사실이니까, 객관적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런 가정법이고 뭐고 이런 시제에 따르지 않는다?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절 이하는 이건 사실이잖아. 이거를 배운다면, 네가 뭐 한다면, 이렇게 배울 때 여기선 다시 이제 원형으로 돌아왔죠. 요 앞에서는 다 가정법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얘들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표시한 게 아닙니다. 이 블럭이. 이게 전부 다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 문단으로 가면서 이제 일반 평서문 형식으로, 평서문의 시제 형식으로 돌아옵니다. 영어는 되어 버렸습니다. 완료 적용법이죠.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로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가, 공용어라는 단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야 뭐.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 공통어. 공용어라는 말은 좀 안 맞고요. 공통어와 공용어가 다른데 이거 언어학적 개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 널리 사용되는 공통어. 사용되는 건 이제 형용사고요. 뒤에 뭐뭐 때문에입니다. 뭐뭐로 인하여 정도로 지문에는 써놨습니다. 그것의 광범위한 사용과 채택, 좀 어려운 한국말이 들어야 영어가 된다고 그랬죠. 독해를 할 때 핵심은 1단계에서는 일단 그 독해에 적합한 한국말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의 그것의 나라에서의 그것의 광범위한 사용과 채택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공통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들로 하여금 allow가 나왔으니까 to가 나오죠. 개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죠. 다른 모국어를 말하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allow to잖아요. 그래서 to를 파랗게 할게요. allow는 허락하다, 허락하면서 이거 하도록. 즉 communicate, 소통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이건 예의 목적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허락하면서 이제 요거를 파란 빨강 이 색깔 개념 이해할 것이고, 뒤에 또 나왔네요. 이거부터 할게요. 숫자 앞에 어바웃은 약이죠. 약 1.75 10억. 1.75 10억입니다.
1.75 15이니까 17억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1.75 영어로 숫자 읽을 때는요. 이게 10억이잖아요. 1, 10억.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걸 단위 계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참고로 뭐 숫자 얘기할 때 이 숫자에 뭐 이렇게 3개당 점을 찍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숫자 할 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잘 보세요. 1, 10, 100, 1000. 1000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선 만, 10만, 100만. 이게 하나의 만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하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찍는다면 뭐 이렇게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있어야겠네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3개 단위로 꼭 찍지 않습니까? 이게 thousand, million,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죠, 여기서. 점 다음에 여기서 million. 점 다음에 여기서 thousand. 단위가 바뀌어요. million, 100만, 1000만, 억, billion, 10억. 이 숫자 표기 사이 할 때 이 콤마는 서양에서 유래한 겁니다. 미국 표기법, 서양 표기법이라는 표현이 맞죠. 웨스턴,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뭐 유럽,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데, 좌우지간 그거에 맞춰서 영어 표현이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엄하게 억도 아니고 10억이 뭐야? 왜 하필 100만이야? 1000만은 안 돼? 왜 mill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thousand가 있고 billion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이 점 표시가 한국말 숫자 읽는 체계랑 맞지가 않거든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안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숫자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어는 숫자를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0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billion, million 이렇게 붙이는 이 영어 단어를 붙이는 걸 표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읽기 영어식 숫자 표기법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잘 안 다가와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읽는 방법은 이건 10억이라는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10억. 그럼 모르는 단어 외운 거예요. 그냥 10억. 1, 10억. 이렇게 그냥 바로 점 이렇게 있으면 읽어버리면 그게 좀 쉽습니다. 밀리언도 마찬가지야. 100만이니까요. 2 밀리언, 200만. 1 밀리언, 1 100만. 1.75 빌리언. 1.75 10억. 이렇게요. 이게 그나마 뭐 많이 안 쉬울 수도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겁나 헷갈려요, 안 그러면. 국제회계사 AICPA 같은 거 따는 친구들이 처음에 많이 숫자 감이 빡하고 빨리 다가오게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간 대략 숫자 앞에 없으면 약입니다. 약. 형용사로 보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17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를 첫 번째 수식어죠. 소통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에서로 시작해서 두 번째 수식어죠. 뭐 때문에 이거 전치사예요.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거 전치사. because of랑 같아요. 전치사로 끝냈으면 전치사라니까요. because of 전치사로 끝냈으니까 전치사라니까. 전치사가 맞네. 뒤부터겠는데 중요한 영역에서의 영어의 높은 수요로 인해 어떤 영역? 이를테면 뭐와 같은이라고 하라 그랬죠. 이를테면 이거와 같은 나열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노출됩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엄청난 양의입니다. 형용사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근데 어가 있잖아요. 못 썼는데 왜 수건가 보다. 엄청난 양의 line information과 resources. information은 못 세니까 s가 없고 resource, 자료라는 뜻일 때는 셉니다. 영어로 된 자료, 그러니까 s가 있죠.
엄청난 양의라는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이런 거에 노출됩니다. 매일 이러한 요인들이 일관되게 contribute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to가 널리 퍼진 이게 형용사입니다. 널리 퍼 spread PP 형태예요.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파란색 어휘로 널리 퍼진 사용과 영어의 전 세계적 영향력에 기여합니다. 내용대로 봐야죠. 이게 하나의 문단이니까 내용대로 이걸 리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석이 아니라 독해요. 네, 이 문단의 주제는요. 광범위한 이용, 채택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됐다. 이게 된 이유는 이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한 거예요. 아 그래 소재는 이거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광범위한 이게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거죠. 광범위한 이거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건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게 됐다.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글은요. 어디 왜 그 광범위해? 아니 또는 어떻길래 광범위해?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써. 왜 써? 요 분야에선 영어 쓰니까. 요 분야에서의 높은 수요 때문에. 요 분야. 요것 때문에 광범위해져. 요거 때문에. 요 범위 때문에 광범위해진 거야. 안 끝났어. 아직 하나 더 있어. 게다가. 그러니까 게다가로 이어야겠죠, 당연히? 게다가, 과연 되게 다른 말인가 싶긴 한데, 요 분야에서 많이 써. 요거 어찌 보면 사이언스랑 테크놀로지랑 이 인포메이션, 리소스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야겠죠. 온라인상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핵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라고 그러면은 이 앞에 거랑 거의 똑같게 느껴지잖아요. 두 번째, 온라인에서 많이 써. 이렇게. 첫 번째, 이 분야에서 많이 써. 두 번째, 온라인에서 많이 써. 그러니까 광범위한 거잖아. 결론. 이 요소들이 요렇게 많이 쓰고 요것 때문에 많이 쓰는 이런 요소들이 꾸준히 기여한 거 아니겠어? extensive 많이 쓰는 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영어 능력은 자동사요. 성장한다. 다른 국가들에서 그렇게 됨에 따라 as가 뭐뭐함에 따라죠. 부사절입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영어 능력의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영어 변종들이 등장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부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전에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간주하다. 5형식 자주 나왔죠?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5형식을 쓰면 되니까 이게 3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2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명사 보어. 이거로 여겨지다. 생각되다. 간주되다. 표준 모델로 이전에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표준 모델로 간주됐다. 하지만 주목하는 거 중요할 걸. 이걸 주목하는 거. 미국 영어가 처음에는 여겨졌다. 뭐로? 지역적 변이로. 스탠다드 폼이라기보다는 이것부터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refer to as A를 B라고 읽었다. 영어의 서로 다른 종류들을 영어들이라고 읽는다. 이게 아니라 이 말 이해 안 될 거거든요. 분명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얘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전과 초기 이게 다른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10년 전, 최근의 예전이에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 스탠다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한국 영어, 인도 영어 발음 다 이상한 거 미국인에 비교하면 근데 과연 미국인에 비교하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얘들이 왜 미국 국적 갖고 얘들이 미국 국적 갖고 얘들이 미국 국적 갖고 그럼 애들이 미국인이잖아. 근데 하던 대로 영어 한다고. 야 그럼 더 이상 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더 이상 미국인 같지 않은 영어는 특이한 영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냐. 걔들이 미국인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미국 영어가 정통이라고 했었어. 정통이라고.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근데 이 초기에
1500년 1500년에 그 정도 초기에 올해 미국 탄생 500주년인가? 500년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초기에 그 정도 초기에 1500년 미국 탄생 초기에 미국 영어는 CS A를 B라고 여기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지금 A 목적 없는 거예요. 초기에는 여겨졌어. 뭐라고? 지역적 변이. 이게 뭐 폼나게 얘기했는데 이거 지역적 변이.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사투리. 스탠다드 포럼. 그때 당시 스탠다드는 영어밖에 없어. 영국 영어밖에 없었으니까. 1500년에. 스탠다드 포럼. 영국 영어에서 비롯된 미국 사투리 지역적 변이에 불과해. 그럼 미국 영어도 예전엔 짝퉁이었다는 얘기잖아. 아주 예전엔. 그러다가 좀 최근 예전엔 미국 영어까지를 스탠다드라고 했다가 요새는 스탠다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걸로 왔잖아. 그럼 근본적으로 따지면 미국 영어도 영어라고 하고는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얘들 영어도 정통 영어는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영국 영어 외에는 다 짝퉁 영어라고 하든 영어가 아님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님 하든가.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영어를 자국어로 쓰는 국가가 너무 많아졌죠. 영국 영어 말고는 영어가 아니야. 너 다르게 불러. 이럴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세상 모든 나라의 영어를 그 나라 특유의 영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특유의 영어가 아니야. 특유라가 아니가 아예 싱가포르 영어인 거죠. 이거는 코리안 영어인 거죠. 특유의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코리안 영어와 잉글리시 영어가 다른 영어인 거죠. 영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얘가 정통이고 얘가 짝퉁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따지고 보면 미국 영어도 짝퉁이었으니까. 그럼 영국 영어 말고는 다 짝퉁이니까 영어가 아니라고 해야 되냐? 아니다. 차라리 모든 걸 다 영어라고 하자. 그래서 각 나라별 고유한 영어적 특성의 정체성을 살려준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영어, 이것도 영어, 이것도 영어라고 하자. 각자 다 다르지만 각자 다 다른 영어. 그러니까 영어들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ES를 붙여줘야 각각의 고유성을 다 인정하는 게 되지. 그러니까 영어의 변종이 아니라 영어들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영어의 변종이라고 보면 안 돼. 이런 거다. 그냥 영어야 영어. 변종이 아니야. 그냥 종류도 아니야. 그냥 영어야. 영어.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이렇게 따오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따오면 안 되고 나아가서는 그냥 영어의 다양한 변종들이 아닌 그냥 영어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영어들의 변종들이라고 해. 근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라고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것도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어감이죠. 그래서 올라가 보면요 딱 있잖아요. 썼잖아요. 전 세계 영어의 변종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냥 영어들의 다양한 종류들 해서 아까 설명 안 한 거 이제 이거 이해가 되겠죠. 이거 빨갛게 할게요.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비밀이 일단은 밝혀집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 안 했죠. 분명히 초반에 이거 볼 때 이거 빨간자 질문 나올 텐데 더 봤어야 되는데 그냥 쭉 영상을.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잘 만든 지문이죠. 개정교과서 3과는 상당히 고민 많이 해서 만든 느낌이 좀 들죠. 이전 교과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선배들이 한 것보다. 어떤 언어가 채택될 때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서 이게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게 전부 다가 진짜 주어예요. 이 끝까지가 다 의미상의 주어고요. 이거 for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색깔 구별을 좀 했는데 이게 격다거든요. 변화나
수정을 겪어요. 모함에 따라 이 부사절이죠. 이거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 활용, 그 언어를 활용함에 따라 이렇게가 부사절이고 요렇게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이어지는 거고요. 요 속에 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좀 더 진하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죠. 그들의 이게 일상이거든요. 일상의 현실들과 문화적 맥락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다 투부정사인 거예요. 의미 달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한 덩어리여야 되잖아요. 내용상. 당연하다. 언어 변화는 발생합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고요.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이걸 포함하여 분사구문이고요. 영어 어휘는 이거 먼저 했죠. 변화는 특히나 주목할 만하다. 이게 조금 일상 용어로 두드러진다. 특히 두드러진다. 어휘에서 이렇게요. 영어 어휘는 현재 완료잖아요. 이게 현재 완료는 수동일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개선, 수정 되어 왔고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요. 개조하다, 수정하다, 수정되어 왔고 만들어져 왔다. 영어의 종류 안에서 이 전형적인 서론 부분이잖아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냐, 어휘가. 근데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특히 어휘에서 두드러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어휘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복선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변화가 어휘에서부터 두드러진다 해서 어휘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여기서부터를 문단의 시작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서론 부분인 거죠. 변화는 특히 어휘에서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단으로 끊는 거죠. 이렇게 이제부터 쭈루루 어휘에서 시작됐다. 인도 영어에서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같은 문단이에요. 같은 문단인데 이렇게 주제문이나 서론부 이렇게 한 문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끊어진다. 이런 표시인 거죠.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글 전체의 서론부니까 아예 문단이 달라져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에세이 쓰는 기법에 5칸 띄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말은 2칸인가 3칸인가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표시 그렇게 하는 거 안 할게요. 예, 이렇게 들여쓰기까지는 안 합니다. 여기를 두 번째 문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요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인도 영어에서 포스트폰 이건 미국 영어입니다. 원래 있는 단어예요. 연기하다, 미루다 합니다. 미루다 라는 의미의 용어는 만들어졌죠. 미루다 이게 미루다예요. 포스트폰 이게 원래 용어. 인도 영어에서 이거 신조어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인도 영어입니다. 사전 네이버에 있어요. 이거 딱 치면 이거 인도의 비격식적 영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폰이 미루다인데 포스트가 뒤라는 뜻이고 접두어 프리가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뒤로 두다. 그래서 포스트폰 미루다 인데 여기서 요거만 바꾼 거죠. 앞으로 두다. 그래서 당기다가 되죠. 이걸 이제 인도인들은 사용한다고요. 이 용어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코인 만들답니다. 근데 언어에 한해서만 사용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포스트폰이란 단어의 반대로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케줄 다음에 4가 나와야 됩니다. 뭐뭐로 계획하다. 목요일로 계획된 미팅은 옮겨진다면요.
Wednesday로. 그러면 그것은 간주되겠죠. 오형식의 수동태 consider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형식 preponed 당겨진다고. 목요일 게 수요일로 했었으면 이제 영어에서는 정확한 이런 상황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reschedule이죠, 그냥. 근데 인도에서는 이것조차도 표현할 방법으로서 prepone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요. 인도에서 표준어라는 단어가 아예 없고요. 인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2가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22가지인 거 아십니까? 이건 방언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가 아예 달라요. 22가지입니다. 14억 인구들 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것도 공식적인 거, 뭐 지역 소 집단들이 사용하는 별개 언어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신도 그렇게 많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할 때, 대국민 회의 이런 거 할 때 통역사들이 통역해줍니다. 마치 유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뭐 그런 정체성 별로 없고요. 근데 유일하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영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영어 굉장히 잘해요. 물론 이제 계급 카스트 제도화에서 하위 계층들은 뭐 영어 못하겠죠. 근데 이제 상위 중위 계층만 가더라도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더 다양한 영어 단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왜 하필 인도냐? 인도는 언어가 그렇게 다채로 자국 언어가 그렇게 다양할 정도니까 영어 하나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 쓰는 게 안 되겠나요? 당연히 되죠. 자국 내에서. 뭐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영어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14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단어를 써버리고 해외인들도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해. 그러면 언제 압니까? 어느 순간 네이버에서 인도 영어 비격식적 시간을 당기다, 이 앞에 단서가 다 없어지고 그냥 시간을 당기다, 정식 영어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홍콩입니다. 홍콩에서는 홍콩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반환된 게 몇 년도 했죠? 그게 2000년 초반이었나? 영국에 의해서 점유됐다가 반환됐죠?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이었나? 그러니까 홍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 교육을 받았죠. 정확히 영국 교육. 그러다가 홍콩에 반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편입돼 버린 느낌을 받은 거죠. 홍콩인들은. 그러니까 홍콩인들이었죠. 중국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중국 영화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영화는 이제 무림, 소림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정통 무협 영화를 중국 영화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은 홍콩 영화 배우라고 따로 별개로 불렀었어요. 뭐 영어를 사용했고, 모국어, 중국어, 광둥어와 뭐 영어를 동시에 사용했었죠. 그 양반들은 다. 근데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었던 영국 생활풍에서 홍콩,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중국 공산주의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산이 몰수되잖아요. 그냥 대놓고 몰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영주권, 시민권 얻어서 영미 국가로 갔죠. 근데 그때 영미 국가로 가지 않고 중국 내 중국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민으로 국적을, 그냥 중국에 남아있던 지금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 배우는 성룡 정도? 성룡,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나머지 유명 뭐 주윤발 뭐 이런 장국영 사망했죠. 이제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유명 배우다라는 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후원을 받고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인데 중국인인데 자본주의가 더 친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도 홍콩인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콩의 영어 사용자. 그래서 왜 한낱 도시, 나라잖아요. 이건 도시죠. 홍콩. 왜 얘기하느냐? 나라급으로 이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외치죠.
add oil이라고 격려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동격 콤마입니다. 이거랑의 동격이에요. 즉 직접적인 중국어 표현으로부터의 translation, 번역이죠. 그것은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용법, 그것은 원래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개솔린을 엔진에 넣는 것을. 그러니까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적용법으로 안 보면은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웃긴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 콤마를 계속적용법의 콤마가 아니라 요 앞뒤의 콤마가 얘를 삽입시켜 준 거구나. 그러니까 요걸 동격의 콤마가 아니라 요걸 삽입해서 부연 설명하려는 거구나. 좀 진하게 할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잠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앞뒤에 콤마 이렇게 찍을 때는 보통 부사절 사이에 낄 때 많이 찍는데 그냥 이렇게 끼어 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없던 걸로 보라고요. 그러면 add oil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 가솔린을 엔진에 더 많은 가솔린을 부어넣는, 이게 요걸 꾸미게 되잖아요. 계속적용법이 아니니까 그냥 형용사 절로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어요. 더 많은 더 많은 가솔린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영어로 가솔린입니다. 가스가 아니라. 이거를 엔진에 부어넣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적용법이라고 해버리면 이걸 의미해버리게 되니까 계속적용법일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면 더 앞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야지 바로 앞에 있는 걸 건너뛸 순 없어요.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의 콤마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형용사절 이렇게요. 이건 요걸 꾸미는 거죠. 그러면 뭐 됐죠? 그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있습니다. 더티 키친을 가진 많은 집들이. 이거는 계속적용법이 맞아요. 그것은 실제 더러운 부엌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지칭합니다. 일컫습니다. 집 바깥에 있는 부엌들을 그곳에서, 이것도 계속적용법이 맞아요. 대부분의 쿠킹은 서술어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 관계 부사 앞에 콤마 있어서 계속적용법일 때는 부사처럼 쓰고, 관계 대명사 앞에 콤마 있을 때는 대명사처럼 쓰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refer to가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일컫다라고 했잖아요. 일컫다 이렇게 이상한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그것들은 일컫습니다. 부엌들을 일컫다로 하려면 오해가 잘 안 생기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엌을 불러요. 부른다. 이렇게 이상하게 외우면은 헷갈리는데, 그 부엌들은 일컫다. 조금 표준적인 말로 하면 지칭하다거든요. 집 밖에 있는 부엌을 지칭합니다. 이게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지칭하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꼭. 아니면 일컫다. 그것들이 부엌들을 일컫습니다. 지칭한다란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것에서 대부분의 요리는 일어나는데, 왜냐? 피하기 위하여 열과 냄새를 가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avoid 다음에 ing 꼭 나와야 되죠. 이제 가두다, 트랩에다가 ing. 집안의 더운 날씨에 가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진화, 언어적 진화는 세 가지에 대한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페이지가 좀 잘렸죠. 세 번째 예입니다. 이게 그 지문의 결론부죠. 이러한 세 가지 진화들은 허락해줍니다. 언어가 더 잘 match with, 부합하다, 일상 경험, 즉 그리고 문화적 집단의 맥락과 부합하도록 허락해줍니다. 어떤 커뮤니티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문화적 맥락과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이러한 영어 표현들이 널리 지역적으로 사용되고
gain. R and gain이죠. 얻음에 따라 노출을 다른 나라에서 노출을 얻다 해서 노출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출되다. 그것들은 기여하게 된다. 영어 어휘의 확장과 다양화에.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따지자면 이 앞문단에 붙어있는데 앞문단에서 나왔던 건 그 영어 어휘가 이게 되게 좋은 예인데 약간 요거 포스트폰이라는 영어 어휘가 프리폰까지 확장됐죠. 앞에 접두어를 바꿔서.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영어 단어, 원래 영어였던 게 변화된 영어 단어가 브라질의 어디, 인도의 어디에서 사용되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또 노출도 되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프리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게 인도식 영어라도 영어는 영어니까 영어 어휘의 확장 그리고 다양성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이고요. 이 관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시작된 변형 영어 단어가 영어 어휘로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다른 날. 그러니까 아무리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프리폰이라 할지라도 이걸 보고 인도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영어 단어인 거죠. 영어 단어에서 비롯된 파생된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면서 이제 이 단어가 또 널리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쓰인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도에서 쓰였던 게 어원인지 원래 영어 단어인지 일본을 거쳐서 또 어디 동남아를 갔다 이렇게 몇 차례 거치고 나면 그 어원을 알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냥 영어인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국가, 일본을 거치고 말레이시아를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사용됐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영어인 거잖아요. 이게 인도식 영어고 아니요. 스펠링 썼으니까. 그 관계에 대한 정리고 엄밀히 따지면 moreover 여기서부터 다른 말이에요. 이 다른 말이 바로 이건데 영어 사전은 흡수해왔다. incorporate, 수용해왔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해석을 정리해봤는데 이게 흡수하다입니다. 이게 흡수하다. 흡수해왔다. 외국어로부터 차용된 단어를. 이건 영어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있던 단어를 이모지, 츠나미, 이게 일본어인데 이걸 그냥 영어라고 해버린다고요. 영어 단어 사전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등재를 해버려요. 그럼 미국인들을 사용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영어 단어입니다. 고질라 이거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그걸 물론 일본식으로 일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게 쓰나 휘게, 덴마크어인 휘게, 키오스크 이런 게 다 영어 단어라고요. 이제 흡수해버린 거죠. 앞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외래어의 차용 사례거든요. 외래어의 자국. 이건 당연히 인접국가끼리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어에서 중국어로부터 차용해놓은 단어가 없어진다면 한국말은 어마어마하게 축소되겠죠. 차용이요, 차용. 이것도 한자어고요. 뭐 한계가 아니잖아요. 인접국가끼리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 외래어의 흡수. 그 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래어가 영어를 더 enrich, 풍요롭게 하던데 이건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웬만큼은 사용하는 영어이다 보니 이런 외래어가 영어 속으로 차용돼서 아예 영어가 돼버리는 사례가 영어는 굉장히 많겠죠. 외래어를 영어로 흡수하는 거. 굉장히 많겠죠. 그 밖에 나라 말에 비해서 영어 입장에서는 각 나라 말에 다 들어가 있죠. 영어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중국어만 또는 아주 드물게 일제강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아주 드물게 일본어만
한국에서 단어로서 한국어로서 표준어 등재 사전에 올라가서 사용되는 건데 영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외래어들 다 영어로 흡수했다. 요게 좀 차이가 있다. 그걸 전달하고 싶은 지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영어 사전은 흡수해왔습니다. 여기로부터 borrowed, 빌린. 이게 차용이에요. 차용. 빌리다가 한자어로 차용을 합니다. 빌리차, 대차, 대조표 그러잖아요. 빌려서 사용한다. 차용. 된 단어를 흡수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국어로부터 차용된 가장 인기 있는 영어 단어 중 일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립된 용어를. 이게 뭐냐? 이건 아예 그냥 단어입니다. 이거는 PP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확립된 용어. 이를테면 이거와 같은. 그리고 이거도 또한 얻었죠. 네, 전 세계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을 얻었고 전 세계적 통용, 활용, 커런시, 화폐란 뜻도 있죠. 통용, 통화라고 하잖아요. 통하고 있는 돈, 통화. 그러니까 통용, 커런시가 흐름이란 뜻이잖아요. 커런트, 조류란 뜻이 있죠. 그래서 커런시, 정확히는 이게 흐름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적 흐름을 얻고 있다. 이거의 일부의 뜻이 화폐라고요. 전 세계적 흐름을 얻고 있다. 합쳐서 통용된다 정도로 번역. 노출을 얻는다. 합쳐서 노출된다. 번역. 최근에 한류죠. 한류. 한국 파도. 한류. 그러니까 시냇물, 스트림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강렬한 표현을 위해서 파도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짐에 따라 이거 PP예요. 스프레드라서 그렇지 생긴 게 have PP입니다. 퍼져 버림에 따라 확산돼 버림에 따라 이런 거 같은 한류, 김밥 이런 거와 같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추가되어 왔다. 완료 수동은 주의하라 그랬죠. 영어 사전에 추가되어 왔다. 영어 사전에 추가되어 왔다. 근데 뭐 이건 한복, 김밥 이건 고유명사잖아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걸 뭐 보통명사라고 워낙에 흔하니까 따질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유명사잖아요. 이걸 김밥을 김밥이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영어 사전에 추가되었다. 말장난이죠. 영어로 쓰여진 백과사전에 추가될 수는 있겠죠. 백과사전.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 추가됐다. 한국 백과사전에 추가됐다.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그걸 그냥 딕셔너리라는 단어로 퉁쳐서 표현한 거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발언이죠. 이거 마치 한국어가 많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그 고유명사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미국인들이 김치가 뭔지 아는 거죠. 그냥 우리가 스테이크가 뭔지 아는 것처럼. 스테이크 보는 사람 없잖아요. 스테이크가 뭔지. 스테이크 한국말인가요? 당연히 한국말이죠. 한국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말 사전에 등재되진 않지만 한국말 국어 사전에 스테이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요구하는 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괄호쳐서 이게 영어 단어임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여튼 참 찌질하죠. 이런 호소하는 것 같잖아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 이게 문화입니까? 그리고 식습관이지.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마치 호소하는 것처럼 가짓수도 유독 많고 터키 언어에 비해서 덴마크어는 휘게, 터키어는 키오스크. 한국 문화 와 김치, 김밥, 한복, 한류 기타 등등 겁나 많아 막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어들
오빠, 누나, 먹방 이런 거를 포함한 한국어가 추가되고 있는 중이다. 영어 사전에. 이게 영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추가됐다는 개념을 제대로 쓰려면 brother 대신에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스테이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hamburger 뭐라고 부르고요? hamburger이라고 불러야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럼 brother, sister, 누나, 오빠 미국인들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겁나 먹어, 먹방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요. 그게 영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됐고 영어로 친다라는 개념에 적합한 거지. 어느 미친 미국인이 오빠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이런 민족주의적 표현들이 이제 몇몇 단체들이 이제 교과서에 자꾸 개입하면서 나오는 일인데 이제 좀 창피합니다. 이게 이런 거 없어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잖아요. 별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걸로 한국의 우수성, 뭐 널리 퍼진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런 거 없어도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봐도 10위 밖으로 넘어간 적 없었고, 예, 참 고루하죠. 뭐 내용 그렇다 치고 일단 문법도 뭐 분사구문이고 완료, 수동 진행.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이 참 교과서 그지같이 썼어요. 앞부분엔 참 좋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휘계가 무슨 뜻인지 알려라도 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좀 별로입니다. 다시 좋아집니다. 뒤로 가면. 네. 단어와 표현들, 이거랑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은 포함되고 있죠. 영어 사전에. 그리고 영어 사전은 더 다양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당연하죠. 다민족 국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어휘들을 그 사전에 등재시켜야겠죠. 다 미국어가 된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뭐, 깊어지고 있죠. 왜? SNS 덕분에. 또는 뭐, 유튜브 덕분에. 자, 세계 영어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자. 향해서 열려치자. 뭐, 다시 또 좋은 구조들을 가지고, 내용도 괜찮죠.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 좀 이상했어요. 여기. 뭐, 분사구문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좋아요. 원래대로 좋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수용하는 영어 표현들을 사용하며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키오스크라는 거, 오리가미라는 거, 이런 거. 오리가미는 참고로 이제 종이접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외래어가 영어로 정착되어진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실 뭐 키오스크랑 오리가미는 확실히 영어죠. 그런 거 이제 영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만든 중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의 이해 이렇게 걸린 거죠. 를 넓힐 기회요. 네, 이해와 존중을 넓힐 기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당연히 키오스크, 휘게 이런 단어 씀으로써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의 영어 말하는 사람은 열려있을, 개방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 사용자에게. 이게 우리나라 단일민족이고 영어를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문제일 텐데 이거 영미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캐나다 영어도 이렇게 쓰면 되게 무시하고요. 뭐 어른들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지금도 뭐 있겠죠.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 그 영국 영어는 되게 고급지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게 한때 이제 베버리 힐즈, 옛날 얘기죠. 옛날, 지금 말고 옛날에 부촌, 미국의 가장 부유한 동네였던 베버리 힐즈 출신들은 뭐 다 어린 자녀들을 영국 유학을 보낸다. 왜? 영국 가서 영국식 영어 톤 이런 거 좀 익혀오라고.
뭐 이런 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영국 영어는 존중한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 영어는 무시하는 게 있겠죠. 지금도 뭐 텍사스 같은 경우 좀 그게 좀 강한 편인데 그런데 가면은 여전히 사용하는 영어 수준이라고 다른 건데 다른 어감과 발음이 있는 건데 그걸 두고 영어 수준으로 평가해버리는 필리핀 영어를 쓴다 그러면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왕왕 50대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다른 영어권 다른 영어 화자들에 대해서 이게 다른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의 영어 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영어 쓰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무시하지 마라. 영어의 다양성을 수용하다, 포용하다. 이게 embrace는 껴안답니다. 원래는 포용하면서 우리는 구축할 수 있다. 더욱 포용적인 이걸 수용하다. 포용적인 영어 화자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 그 어떤 공동체냐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들리는 좋은 내용이죠. 좋은 말이죠. 이게 오히려 뭐 미국인처럼 영어를 쓰지 않는 우리 지금 어린 소년 소녀 세대에서는 그게 없을 수 있는데 지금 40, 50대들만 해도 발음 인도 영어 되게 무시하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나 뭐 미국 꼴락 한 10년이라도 살다 왔다 뭐 대학이라 나왔다 치면 겁나게 잘난 척하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뭐 표현만 못한다 보니 있겠죠. 그 정서가 어디 갑니까? 50대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무시하죠. 이제 발음 이상하다고. 근데 이게 먼저 이 변화의 시도를 꽤 됐네요. 벌써 10년 훌쩍 넘은 것 같은데 토익에서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영어다 하면은요 formal English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식 영어, 뉴요커들의 발음을 정식 영어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영어가 이제 우수한 영어. 아니 우수한 걸 떠나서 정식 영어. 나머지는 정식이 아님 사짜 뭐 이런 개념. 그러다가 이제 토익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다양한 국가 출신 미국인들의 영어 소리를 성우로 쓰면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아니라 필리핀 출신 미국인들이 하는 영어죠. 좀 달라요.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면 인도 출신의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겠죠. 호주 영어, 영국 영어랑 상당히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발음이.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문제지를 만들곤 했죠. 다민족 국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면이죠. 뭐 되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되게 단순해요. 뭐 민족을 버리고 먼저 다민족 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뭐 꿈 같은 멋진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까지 필리핀어가 나오고 일본인도 나오고 코리안도 나오고 호주인도 나오고 그 출신 미국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의원들이 되면서 이제 법제도화가 되고 의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건 그만큼 쪽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한국인 출신 미국인과 뭐 일본인 출신 미국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돈 많이 갖고 간 거죠. 그 나라 미국 국적 취득할 때 일정 돈 이상 가져가서 사업체 뭐 얼마 이상의 사업체를 구축하고 사람을 몇 명 고용하면은 뭐 영주권 시민권 뭐 이런 개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권 잘 안 나오고요. 살 수 있는 권리, 영주권. 그런 개념들 을 조금 쉽게 부여해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민 갈 때 말이 그래도 쉽게 한 거지. 그거 돈 안 갖고 가면 이민 안 시켜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갈 거고. 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으니까. 그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그 달러로 환전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에 달러로 환전하면 엔고 현상이 있었을 때는 그 달러로 환전하면 달러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는데 일본 자국 화폐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은 거죠. 일본 화폐를 미국에 가져가면 달러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같은 숫자가 가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부자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인원수까지 많아지면 당연히 의원 나오겠죠. 하원 나오고, 하원의원 몇 명 나오면 그 중에 상원의원 나오겠죠. 상원의원 나오면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발의안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권리가 점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럼 뭐 이런저런 사회 저변에 걸친 변화를 꾀할 수가 있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나라 출신자들을. 그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뭐 대단히 민족 평화적 사명을 띠고 뭐 이렇게 바뀐 거 아니고. 네. 단순히 그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뭐 한인, LA 한인 뭐 이런 타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인과 한인들 파워가 정작 미국에 가면은 정말 잽도 안 되죠. 압도적으로 셉니다. 일본이. 단순히 이제 엔화 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화폐 환차이 때문인데 뭐 일본인이 유독 똑똑하던가 이런 거 아니고요. 단순하죠, 사실은. 그나마도 이제 엔화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전에 구축시켜 놓은 거고요. 그 미국 내 의원들은. 어쨌든 다시 영어는 belong to 속하다, 여기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나대의 법비죠. 그게 아니고 대신에 그것은 이제 모두를 위한, 그걸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만국 공용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뭐 어찌됐건 뭐 잘 된다고, 잘 됐다, 안 됐다란 얘기 아니라 이게 시대적 변화인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때 영국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웹스터가 편찬했습니다. 사전을요. English Dictionary. 이 사전 저도 있어요. 대학 합격과 동시에 교보문고 가서 되게 두껍습니다. 뭐 그렇게 다채로운, 비싸게는 오지게 비싸고요. 사전 한 권에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보관했죠. 마치 갑옷처럼 영어를 마스터할 테다 하면서. 워낙에 유서 깊은 사전이었으니까. 이게 근데 유서 깊은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시대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서 깊었던 거예요. 사전 자체가 뭐 더럽게 뛰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기 불편했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 공부하기 위해서 나 옥스포드 영어 사전 봤었죠. 지금 네이버 찾으면 사전 나오고, 네이버 사전 찾으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다 옥스포드나 아주 드물게 웹스터 이런 내용들을 포털 사이트에 그냥 다 담아놓은 거죠. 네이버에서 사전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어쨌든 이걸 편찬했습니다. 가지고죠. 이때 위드의 뜻은. 위드가 또 좀 여러 번 나와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뜻들이 좀 다양해요. 미국인들에게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주다. 그 자신만의 영어 버전을 제공해 주려는. 이때 1800년대잖아요. 영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다. 우리만의 영어라고 인정해야 될 때가 됐고, 실제로 너무 많이 다르다. 영국 영어랑. 이런 뭐 민족 자긍심을 구체시킬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언제 영화가 있었는데, 세 글자짜리 유해진 나온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우리말 사전,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몰래 편찬하려는 그 노력을 담은 건데, 사전 말을 유지하고 말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말이 보존되고 단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민족 정신이 유지됩니다. 민족 정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뭐 물리적인 거, 문화도 말살시키죠. 예, 당연히 강점할 때 특정 나라를. 근데 언어만은 어찌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어가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시키지 않으면 이게 후세대까지 자주 쓰이지 않는 일상 용어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좋은 자세죠. 예, 웹스터 시대에는요, 그런 때문에 사전들이 그러니까 규정했어요. 딕테이트, 명령하다는 뜻이죠. 명령했어요.
번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영어 단어가 사용돼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일종의 교과서. 교과서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표준어는 이런 거야. 이렇게. 지금 표준어란 단어 자체를 한국에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옛날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의 정의였거든요. 시험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 못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어니까 이렇게 써. 이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 초창기에는 원래 그래요. 우리도 일제강점에서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직후부에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없으니까 교과라는 개념, 표준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강제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고요. 웹스터 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웹스터가 살던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the way how, 관계부사 how 생략된 겁니다. 뒤 완전.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을 다큐멘트,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다큐멘트, 기록하다. 예,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죠. 근데 이제 웹스터가 그래서 사전을 만들었고, 그의 사전에서 웹스터는요, 이러한 관행을 깼습니다. 관행이라는 뜻입니다. 집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이나 뭐 예식장에 가보면 큰 방에 문 닫혀 있고 컨벤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말로 컨벤션 이렇게 쓰는 것도 봤고, 그게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집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건 더 이상 모임이 아니라 집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적 의미는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하는 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식도 올리고 큰 뭐 회의 같은 행사도 하고 이런 거죠. 웹스터는 깼습니다. 이러한 관행입니다. 관행. 여기서 의미하는 건 관행. 그리고 seek to의 과거입니다. 추구했습니다. 추구하다. 방법을 기술하기를. 어떤 방식? 관계부사 생략. 미국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기술하기로. 그가 비격식체 어휘까지도 사전에, 물론 뭐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비격식어, 속어, 방언 이렇게 괄호 표시해서 알려주죠. 그는 이제 이거를 포함했을 때 비평가들은 accuse A of B,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이거죠. 뭐 단순하게 보자면 이게 사명식인 거고요. 그냥 A를 비난했다 이거에 대하여 이렇게. 근데 provide A with B처럼 수거입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어 오염시켰어 이렇게. 하지만 웹스터는 이렇게 주장했죠. 대체리라고. 이러한 단어들이 미국인들의 영국 영어를 의미해 영국 영어의 변이.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 영어는 다른 새로운 영어.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변이를 잘 포착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영어는 영국 영어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distinguish A from B입니다. A와 B는 구별하다.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수거들이 많이 나오죠. 구별을 하면서 미국 영어를 영국 영어와 구별케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는 해주는 영국 영어의 미국식 변이를 포착하고 있다. 이런 일상적 용어들이 다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벗어난 완벽한 독립국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가 되었다. 이걸 봐라. 그거를, 그런 민족 자결 정신을 고양시키려면 언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전의 주장이죠. 사전 편찬에. 뭐 일견 저는 공감하고 동감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의 부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영어의 변이를 등록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핸드북의 창작과 함께 그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이 편찬과 함께
예, 대강 알겠는데 옥스퍼드 사전이 편찬되면서 뭐 움직임이 있었다? 옥스퍼드 사전이 되게 중요했나? 대강 알 것 같은데 애매하죠? 자, 이제 이 색깔 바꿉니다. 이렇게 모모가 만들어지면서란 수거입니다. 이거. 예, 모모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히는 이 옥스퍼드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일종의 움직임. 여기서 이게 하나가 있어서 어가 아니라 일종의 움직이라. 야, 눈에 딱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사전 뭐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뭐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의식적 행위들을 뭐 딱 단정 지어서 이게 무슨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어의 변화형도 사전에 등재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중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미국 내에서 특히나 옥스퍼드 이게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어 굳이 꼭 집어서 예를 들어보자면 옥스퍼드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 오게 된 거죠. 한 예로 옥스퍼드 사전, 뭐 그 밖에 것들도 많이 만들었었겠지만 한 예로 옥스퍼드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됐죠. 다시 이걸 수거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되면서 이게 됐다고요. 선 후에요. 이걸 그냥 일반적인 위드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마치 뒤에 일어난 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난 일로 착각하기가 쉽죠. 뭐뭐 하면서입니다. 이거 뭐뭐가 만들어지면서죠. 생기면서.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수거로 인식하는 건 중요하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물론 얘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는 거의 얘가 만들어지는 게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되게 큰 사건 정도 아니었을까요? 이런 어감이죠. 이제 필수적이다. 의미상에 주어져. 이거는 뭐 영어 사전이 이거 하는 건 이제 이게 상징이 됐죠. 이런 관행이 인정하고 다큐멘트 기록하는 거예요. 단어나 구들을. 이건 이제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좀 따로 빼야겠네요. 이렇게 어떤 단어냐 구냐 하면은 다문화 인구의 경험과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어떤 다문화 인구냐 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예, 여기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교과서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든 교과서고 기승전결이 명확합니다. 중간에 약간 뭐 이제 다소 무리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논리 구조가 탄탄하고 잘 썼습니다. 아주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화려한 기교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기교들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서두에서 보였던 잉글리시스 이런 거, 이런 복선도 보이고 신경 많이 써서 만든 책인 게 이전 세대 교과서에 비해서 월등히 뭔가 나아졌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예, 이걸로 3과를 마치겠습니다.